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애는 이제 누가 돌봐요? 그게 내 진심이구나. 뭐가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애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없으면 이걸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애 유치원 보내고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씻기고 언제 쉬어요? 그래, 인정하는구나. 내가 무료 육아도우미였다는 걸. 육아도우미가 아니라 그냥 육아도우미 시급이 얼만 줄 아니? 하루만 계산해도 수십만 원이야. 5년이면 몇 억이야? 내가 평생 공짜로 해줬어. 어머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한 달 안에 집 비워. 이번엔 내가 계산서 내민 거야.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며 살았던 제가 마지막엔 이렇게 냉혹한 결정을 내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벌써 몸이 습관처럼 깨는 시간이었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느리가 어제 사온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기농 채소, 무항생제 고기, 친환경 달걀, 모두 손자 시우를 위한 것들이었죠. 시우 아침은 꼭 단백질이랑 채소 골고루 넣어주세요. 요즘 성장기라 영양이 중요해요. 며느리 유진이가 어제 저녁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투는 부탁 같았지만 내용은 지시였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치고 북어국을 끓였습니다. 30년 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을 챙기던 손길이 아직도 익숙했어요. 6시가 되자 아들 민준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죠.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너희 아침 준비하려고. 고맙습니다. 근데 엄마, 오늘 제가 야근이라 좀 늦을 것 같아요. 시우 저녁은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는 말이었죠. 이미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7시 며느리 유진이가 일어났습니다.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커리어 우먼이었죠. 어머니, 시우 깨우셨어요? 아직? 이제 깨우려고. 아, 오늘 유치원에서 체험학습 간대요. 가방에 물병이랑 간식 챙겨주세요. 참, 모자도 꼭 씌워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주셔야 해요. 알았어. 그리고 오늘 저 회의 있어서 6시에나 들어올 것 같아요. 시우 저녁 먹이고 씻겨주세요. 아들도 야근이래. 에이, 어머니 계시잖아요. 어차피 선생님 하셔서 애들 다루는 거 전문가시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시우를 깨웠습니다. 7살 손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할머니, 응, 우리 시우. 일어나자. 오늘 체험학습 가는 거 알지? 동물원 간대요. 그래, 재밌겠다. 시우를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가방을 챙기고 양치를 시켰죠. 며느리는 그 사이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시우 잘 부탁드려요. 저 먼저 나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들도 곧 나갔죠. 집에는 저와 시우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나 동물원 가면 코끼리 보고 싶어요. 그래, 코끼리 보고 와. 할머니한테 사진도 보여줘. 네. 시우마는 순수했습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8시 30분 시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유치원 정문 앞에는 젊은 엄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30대, 아무리 많아도 40대 초반이었죠. 시우 엄마는 안 오셨어요? 한 엄마가 물었습니다. 직장 다녀서 제가 대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유독 나이 든 제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박시우 어머님, 오늘 체험학습 잘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정정하지 않았어요. 설명하기 귀찮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먹고 간 컵, 아들이 먹고 간 그릇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11시가 되자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우를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간단히 제 것만 먹으면 되지만 저녁 준비도 미리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시우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기로 했죠. 고기를 두들기고 빵가루를 입히고 튀길 준비를 했습니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8살에 유치원 교사가 되어 첫 출근하던 날,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학예회 때 아이들이 노래 부르던 모습, 은혜 선생님 사랑해요. 아이들이 안겨오던 따뜻한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육아도우미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가족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다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온 시우가 신나서 뛰어나왔죠. 할머니, 코끼리 봤어요. 진짜 커요. 그래, 재밌었어? 네, 기린도 보고 사자도 봤어요. 시우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 아이만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시우에게 간식을 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죠. 시우야, 저녁 먹자. 네. 돈가스를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옷을 입혔습니다. 8시가 되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요. 시우 저녁 먹었죠? 응, 먹고 씻었어. 다행이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제가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10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지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았죠. 엄마, 저 저녁 먹었어요. 야근하느라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래, 수고했어.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응.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유일하게 제 공간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노후는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무료 육아도우미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이니까, 손자니까 참아야 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시우 유치원 등원, 집안일, 시우 하원, 저녁 준비, 목욕, 재우기. 금요일 저녁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워크숍 가요. 제주도로요. 그래, 회사에서? 네.
팀 전체가 가는 거예요. 숙소도 좋은데 잡았대요.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다음 주 수요일에 부산 출장 가요. 이틀 정도 있다 올 것 같아요. 둘 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일이지만 여행처럼 즐거워 보였죠. 엄마, 그동안 시우 좀 부탁드려요. 당연히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다니겠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지가 아니라 당연한 전제였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아들 가족은 늦잠을 잤습니다. 주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8살.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 텐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10시쯤 되자 시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시우. 잘 잤어? 네. 할머니, 오늘 뭐해요? 글쎄, 뭐 하고 싶어? 놀이터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혀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젊은 엄마들과 함께 왔죠.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놀이를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 매일 저렇게 손주 데리고 나오시던데 며느리가 맞벌이인가 봐. 요즘 그런 집 많잖아. 할머니가 애 다 키우는 거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모른 척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죠.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이제야 일어나고 있었어요. 엄마, 시우 밥 먹였어요? 응, 나가기 전에 먹였어. 아, 저희는 브런치 먹으러 나갈게요. 오랜만에 둘이서요. 그래, 다녀와. 어머니, 시우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주세요. 저녁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알았어. 부부는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데이트하러 가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우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유치원에서 일하던 시절,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때,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 저녁 6시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더군요. 엄마, 잘 있었어요? 시우는요? 낮잠 자고 있어. 다행이다. 저희 백화점 갔다 왔어요. 세일하길래 옷 좀 샀어요. 그래. 며느리가 산 옷들을 늘어놓으며 자랑했습니다. 자기 옷, 민준 옷, 시우 옷.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죠. 어머니 것도 하나 살까 했는데 어머니 사이즈를 몰라서요. 다음에 같이 가요. 다음에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다음이었죠. 일요일 저녁 며느리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제주도 워크숍 준비였어요.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시우 아침 챙겨주시고 유치원 보내주시고 저녁도 잘 챙겨주세요. 그래, 걱정 마. 아, 그리고 시우 월요일에 그림 숙제 있대요. 도와주셔야 해요. 화요일에는 체육복 챙겨야 하고요. 알았어. 며느리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치 업무 인수인계 같았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이 워크숍도 못 갔을 거예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사흘간 혼자 시우를 돌봐야 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민준도 출장 가니까 며칠은 완전히 둘만 있게 되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료 육아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택시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잘 부탁드려요. 걱정되지만 어머니 믿어요. 그래, 잘 다녀와. 시우야, 엄마 금요일에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엄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정말 저와 시우만 남았어요. 민주는 회사에 출근했고 수요일부터는 출장이라 더 바빠질 거였습니다. 시우야, 유치원 갈 준비하자. 네, 할머니.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없으니 조금 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유치원에 시우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거였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비싸다며 가지 말라던 그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나이 든 분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할머니, 친구와 수다 떠는 할아버지들. 모두 편안해 보였죠. 손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 요즘 수채화 배우러 다녀. 문화센터에서. 어머, 그래? 재밌어? 응.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너도 같이 다녀. 나는 뭘 배우지? 요리? 아니면 노래? 뭐든 좋지. 우리 나이에 뭐라도 배우는 게 얼마나 좋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나? 육아와 가사만 하는 게 전부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오후 2시 다시 시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보세요. 시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아빠, 엄마, 시우, 그리고 옆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렸구나. 네,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렸어요. 정말 제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우의 마음속에서 제가 차지하는 자리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시우와 함께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블록놀이를 했죠. 시우와 노는 시간만은 행복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웃음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우가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었죠. 민준이 7시쯤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시우는요? 거실에서 놀고 있어. 아빠. 시우가 달려갔습니다. 민준이 시우를 안아 올렸죠. 우리 아들 할머니랑 잘 있었어? 네. 할머니랑 블록도 쌓고 그림도 그렸어요. 잘했네. 아빠도 배고픈데 밥 먹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내일 저녁부터 부산 출장이에요. 이틀 있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경이도 없는데 제가 출장까지 가야 하니까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간은 정말로 혼자서 시우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엄마, 내일 새벽 기차라 일찍 나갈게요. 시우 잘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게 전부였죠. 수요일 새벽 민준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잠깐 눈이 떴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정말로 집에 시우와 저만 있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죠.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시우를 깨우고 준비시켜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체육복을 챙겨야 하는 날이었죠. 며느리가 남긴 메모대로 정확히 챙겼습니다. 금요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다녀왔어요. 시우는요? 거실에서 놀고 있어. 엄마. 시우가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물었어요. 우리 시우, 엄마 없는 동안 잘 있었어?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 네. 근데 배 아팠어요. 뭐? 배 아팠어?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약간 따지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머니, 시우가 아팠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했어. 민준한테. 장염 초기라고 해서 병원 다녀왔어. 에이, 저한테 직접 연락하셨어야죠. 워크숍 중이었어도 받았을 텐데. 괜찮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제 아이가 아픈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했죠. 지금은 괜찮아. 열도 다 떨어졌. 그래도 그렇죠. 엄마한테 연락하는 게 맞잖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워크숍을 왜 간 거지? 가족의 일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요. 그 다음날 시우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아 시우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역시 손주를 데리고 나온 것 같았죠. 손주 돌보시나 봐요? 네, 뭐 그렇죠. 저도요. 며느리가 맞벌이해서요.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우리가 해야죠. 그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요. 내 노후는 어디 갔나 싶어서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요. 우리 나이에 일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젊었을 때 평생 일했는데 늙어서도 일만 하네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예쁘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랄까, 사랑과 의무는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시우는 사랑스럽지만 매일 돌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공원에서 돌아와 시우에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죠. 8시 시우를 씻기고 잠옷을 입혔습니다. 책을 읽어주다가 아이가 잠들었어요.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민준도 며느리도 없는 집.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TV를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68번째 생일. 아무도 몰랐죠. 민준도 며느리도.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67번째 생일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이니까 혼자라도 챙기고 싶었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습니다. 물을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했죠.
국이 끓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작은 케이크라도 사올 걸 그랬나 싶었지만 혼자 먹기엔 그것도 쓸쓸할 것 같았어요.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소박한 생일상이었죠. 첫 술을 뜨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68회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케이크도 사고 외식도 했었죠.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아들이 챙겨줬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제가 케이크 사올게요. 그땐 그랬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점점 잊혀졌죠. 국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민준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시우는요? 자고 있어. 다행이네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이 엄마 생일인 줄도 모르는 아들이었죠. 자정이 넘어 며느리도 돌아왔습니다. 역시 취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시우 잘 잤죠? 고마워요. 저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잘게요. 그래, 들어가. 모두가 자기 삶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시우를 돌본 사람은 저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8번째 생일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내 인생이 이게 맞나? 그 질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죠. 이건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달라져야 해. 반드시. 다음 날 아침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바로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검색창에 타이핑했죠. 강릉 바다 보이는 아파트. 여러 매물이 떴습니다. 5억에서 6억 사이. 제가 사는 이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 남편이 먼저 떠나고 받은 유족연금. 퇴직금까지 모두 합쳐 60이 살 때 샀죠. 그때 민준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납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좋은 집을 사시다니. 38살 결혼한 지 5년째였던 아들은 전세를 전전하다가 제가 집을 샀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글썽였었죠. 엄마, 우리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시우도 있고 엄마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텐데요. 그때는 좋았습니다. 손주도 보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가족의 집이 되어버렸죠. 강릉 매물을 계속 받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 침실 2개에 거실 하나.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집을 팔면 12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였어요. 강릉 집을 5억에 사고 나머지 7억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러면 되는 걸까? 아들 가족을 내쫓는 거잖아.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야. 내 집을 되찾는 거지. 그때 시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부엌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오전 시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부동산이었죠. 어서 오세요.
40대 남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매도하시려고요? 어느 동 몇 호세요? 제 집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남자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어요. 아, 여기 시세가 좋네요. 지금 12억에서 13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3억이요? 네. 요즘 이 단지가 인기가 많아서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마음이 더 굳어졌죠. 알겠습니다. 명함 드릴게요.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릉 부동산 사이트를 뒤졌어요. 마음에 드는 매물 몇 개를 저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15층 바다 전망, 침실 2개, 5억 5천. 사진으로 봐도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 같았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바다뷰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매물 봤는데요. 15층 그 집 아직 있나요? 아, 네. 아직 있습니다.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몇 시쯤 오실 건가요? 오전 10시요.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그동안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강릉집 보러 가기. 일요일 결정하고 계약금 준비. 다음 주 이 집 매물 내놓기. 한 달 후 이사.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강릉행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반의 여정.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아들 가족에게 너무한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향기 같았습니다. 부동산 앞에 부동산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오셨네요. 집 보러 가시죠.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죠. 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 더 놀라웠어요. 거실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그 너머로 동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때요? 전망 하나는 끝내주죠? 정말 아름답네요. 햇빛이 쏟아지는 거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 여기서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침실도 봤습니다. 작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했어요. 작은 방은 취미실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뜨개질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빠르게 결정하시네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준비하시죠.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서명했어요. 박은혜.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계약금은 다음 주에 입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68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두렵지만 설렜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며느리가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출장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시우 일주일 동안 부탁드려요. 그래, 잘 다녀와. 민준도 며칠 후 워크숍 간다며 짐을 싸고 있었어요. 둘 다 자기 일정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시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그 부동산에 다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정하셨어요? 네. 집 내놓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하시죠. 등기부등본을 떼고 매물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5년 동안 제가 깨끗하게 관리한 집이었죠. 아,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부동산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언제부터 보여주면 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올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강릉집 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 5천만 원. 통장 잔고가 확 줄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틀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님, 오늘 오후에 보러 오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오후 2시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부부는 집 구석구석을 꼼꼼히 봤습니다. 거실, 침실, 베란다까지. 여보, 여기 정말 좋은데?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응, 나도 마음에 들어.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둘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년 전 민준과 유진도 저랬었거든요. 혹시 언제까지 비우실 수 있으세요? 젊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아, 그럼 딱 맞네요. 저희 전세 만기가 한 달 남았거든요. 부부가 나간 후 부동산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손님, 아까 그 부부가 계약하고 싶대요. 가격 깎지 않고 그대로 하겠대요. 그래요? 좋네요. 내일 계약금 가져온대요. 진행하시겠어요? 네,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TV를 보고 민준이 신문을 읽고 시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죠.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하지만 이게 마지막 일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모두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앉아봐. 다들. 며느리가 이상한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았죠. 시우야, 넌 방에 가서 놀아. 네. 시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른들만 남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집 팔았다고. 계약도 끝났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야. 어머니, 우리가 사는 집을 왜 마음대로 파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음대로? 이건 내 집이야. 내가 30년 일해서 산 내 집. 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 너희 집이 되는 거야? 민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고 얘기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다고? 난 5년 동안 생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어? 난 그냥 무료 육아도우미였잖아. 엄마, 그게 무슨...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생일 챙겨줬어? 내가 힘들 때 걱정해줬어?
너희 여행 갈 때 나보고 같이 가자고 했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어. 이미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잔금 치르면 집 넘겨줘야 해.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민준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한 달 있으면 되잖아. 엄마, 이건 너무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정말?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에요.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어머니.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우리 시우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집을 옮기면 아이가 힘들어요. 시우 걱정은 너희가 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때 며느리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집안일은 누가 하고 시우는 또 누가 돌보고요? 그게 내 진심이구나. 뭐가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며느리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 없으면 이걸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요.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 언제 쉬어요? 그래, 인정하는구나. 내가 가정부였다는 걸.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가정부 시급이 얼마인 줄 아니? 육아도우미까지 하면 하루만 계산해도 수십만 원이야. 5년이면 몇 억이야? 내가 평생 공짜로 해줬어.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 안에 집 비워. 이번엔 내가 계산서 내민 거야.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민준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 선명했어요. 잘했어, 박은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8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옆방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 민준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친정에 전화하거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습관처럼 눈이 떴어요.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앉아 강릉집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거실, 햇살 가득한 침실, 내 공간. 한 달 후면 저기서 아침을 맞이할 거야. 기대가 되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하려 했죠. 엄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이미 늦었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준 부부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전세든 월세든 급하게 구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전세 보증금이 너무 올랐어요.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처지가 이렇게 됐는데. 도움은 5년 동안 충분히 해줬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울고 빌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정말 매정하시네요.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매정하다고? 5년 동안 너희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같이 산 것뿐인데. 같이 산 게 아니야. 너희는 주인이었고 난 가정부였지. 또 그 얘기예요? 가정부면 어때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근데 너희가 날 도운 적 있어? 저희가 생활비 드렸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 그게 다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육아도우미 시급이 시간당 2만 원이야. 하루 8시간이면 16만 원. 한 달이면 480만 원이지. 거기다 가사도우미까지 하면 한 달에 700만 원은 받아야 해. 5년이면 4억 2천만 원이야. 내가 50만 원 받고 공짜로 일한 거지.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산서 원해? 내가 정확히 만들어줄까? 노트북을 열어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준비 1시간, 시우 등원 1시간, 청소 2시간, 장보기 1시간, 하원 1시간, 저녁 준비 1시간, 목욕 1시간, 재우기 1시간. 하루 8시간. 육아도우미 시급 2만 원 곱하기 8시간은 16만 원. 한 달 30일이면 480만 원. 가사도우미 시급 15,000원 곱하기 4시간은 6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 합계 한 달 660만 원. 5년이면 3억 9,600만 원.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가며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준 돈 50만 원 곱하기 60개월은 3천만 원. 차액이 3억 6,600만 원이야. 이게 내가 공짜로 일한 값이야. 민준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계산하시면. 왜? 틀렸어? 내가 한 일이 이 정도 가치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였어? 그럼 너희도 나한테 당연히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인생보다 아이가 먼저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이 먼저야. 나도 살아야 해.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 5년 동안 너희 시중 들면서 내 인생 포기한 게 이기적이야? 며느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시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남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응. 이미 결정했어. 그럼 우리 정말 한 달 안에 나가야 해요? 그래.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우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이와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다음 주면 이사입니다. 이사업체도 예약했고 강릉집 청소도 해놨죠.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전세 구했어요.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대출 받았지만요. 그래, 잘 됐네. 다음 주 주말에 이사해요. 엄마보다 며칠 먼저요.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누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았어. 용서는 못하시겠죠?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는. 모르겠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시우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러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주말마다 놀러와. 진짜요?
응. 강릉에는 바다도 있고 재밌는 게 많아. 와, 그럼 할머니 안 외로워요? 응. 시우가 놀러 오면 안 외로워. 시우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은 끝까지 할머니를 사랑해줬어요. 마지막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현관 앞에 섰어요.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박스 10개 정도. 민준 가족이 현관에 나와 지켜봤습니다. 엄마 강릉 가서 연락 주세요. 그래. 어머니 건강하세요.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꼭 보러 갈게요. 시우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마지막 박스를 실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 가족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출발했어요. 5년을 살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내 인생. 창밖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8, 늦지 않았어요.